시민들은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말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를 외쳤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토요일, 광화문 광장 앞엔 여지없이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9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두워지며 응원봉 물결이 빛났습니다.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이른 오후부터 광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는 수사 결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나오는 증거들이 구체적인 말들이 더 너무 잔인하고 진짜 국민들을 죽이려고 했구나. 그냥 국민의 목소리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구나. 그 야구 배트들 보면서 저 배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좀 두렵기도 하고 진짜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데 하여튼 빨리 이분을 체포해야 좀 전국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내란 수사에도 탄핵 재판에도 버티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영하 안팎의 추운 날씨에도 다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기면 금방 탄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치인들이나 이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앞으로 길어지겠구나. 이번 겨울은 계속 이렇게 광장에 나와야겠구나. 집회장 주변 카페에도 윤석열 구속 손팻말이 늘어섰습니다. 제가 너무 따뜻한 곳에 앉아있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날 밤에 나가신 분들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해서 스케줄에서 시간이 되는 한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2.3 내란 이후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대는 국민의 뜻을 조금 반영을 많이 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은 광화문 앞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명동 시내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주축이 된 집회 참가자들은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역 의원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처음 참석해 사죄의 의미라며 큰 절을 올렸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입장문을 당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배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막지 못한 걸 사죄한다며 큰절부터 했습니다. 사죄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입법 폭주와 예산안 삭감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탄핵 계엄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이성일은 눈먼 장님처럼 독재, 테러, 내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야당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던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당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는데 민주당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픽션이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한 김 전 장관 측 입장을 당 미디어 특위 이름으로 언론에 공식 배포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용현과 국민의힘이 동일인이냐, 당이 김 전 장관 변호인단 확성기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12.3 불법 계엄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위배했고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주동자라며
무슨 낯으로 국민 지지를 구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제 관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전철을 밟을지 여부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던 최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 상황을 국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헌전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권한대행으로서 첫 주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특별히 말한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막상 내란이라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다른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내란 공범 혐의가 짙어진 한 총리와 달리 최 부총리 스스로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한 만큼 야권은 재판관 임명으로 과오를 속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다만 최 부총리 스스로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만큼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공포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결정도 최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는 31일 여는 만큼 두 특검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운명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